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에서 세상 모든 물건이 거래된다고 하는 곳인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1억 명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알리바바에 접속하고 중국 내 소포의 70%가 알리바바 관련 회사를 통해 거래될 정도입니다. 알리바바는 마윈을 중심으로 1999년 설립되어 현재 2만 5천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거대한 중국의 그룹입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B2B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운영체제 등 다양한 분야에 자리 잡은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윈이 알리바바를 통해 금융 제국을 이루려는 꿈이 깨질 위기입니다. 바로 중국 정부에게 밑보였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중국과 알리바바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월 당시 중국의 공상총국은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60% 이상이 짝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총국은 백서를 추가로 공개해 알리바바가 짝퉁 제품과 불법 제품 판매 단속에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직원들이 검색 순위를 올려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끊임없이 알리바바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는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 총국에게 지적받은 부분을 숨기기로 결정하고 좌담회를 비공개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알리바바는 상장 2달 전에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PO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게 집단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와 또 한 번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다른 점은 중국 정부에서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엔투그룹이 상장하기 이틀 전에 아예 이를 무산시켰다는 점입니다. 엔투그룹은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는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투그룹은 상장을 앞두고 장외 시장에서 주가가 50% 넘게 폭등하는 등 큰 기대를 모았고 상장이 되면 공모가 기준으로 345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사상 최대 IPO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당국의 규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엔투그룹에 대해 본업인 결제 서비스에만 집중하라며 사업 부문도 제한하고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접으라고 요구하는 등 사실상 기업 해체 명령에 가까운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마윈이 최근 한 공식 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은 위험 방지를 이유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발언 이후 마윈과 엔투그룹 경영진이 중국인민은행 등 4대 금융감독기구에 소환되었고 이튿날에 상장 취소 결정이 나왔기에 시진핑의 심기를 거스른 것 때문이라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알리바바를 사사건건 규제하는 중국 정부 때문에 마윈은 금융당국에 소환됐을 당시 중국 정부의 협조 의사까지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후 반성의 의미로 엔투그룹 일부에 대해 국유화를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정권은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기업들을 가차없이 쳐내왔습니다. 다렌 와나그룹, 안방보험그룹, H&A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업은 당국의 자산 매각 명령을 받고 국유화됐거나 창업주가 18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받는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엔투그룹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영기업이 지분 일부를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통해 부분 국유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눈밖에 나는 기업에 가차없이 규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독점 카드를 들고 알리바바를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국의 반독점법은 벌금에 그치지 않고 인수합병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모든 기업은 반독점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이런 정책을 내세워 중국의 대표 기업 알리바바를 점차 국유화시키려는 조짐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과연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국유화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미 국유화가 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은 중국 교육부가 대주주인 국가가 대놓고 밀어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꼽혀온 칭화 유니그룹이 또다시 디폴트가 나고 말았습니다. 중국 정부도 기업이 디폴트가 나도록 바라지는 않았을 텐데요. 중국도 다 계획은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간 국유 대기업을 앞세워 미국과 유럽에서 M&A를 하려다 서방의 반발에 부딪혀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M&A를 하면 기술 유출과 정부 관여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머리를 쓴 것이 표면상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학교를 앞세워 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이 민간과 합작해서 민간 기업의 탈을 쓴 국유 기업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런데 왜 이런 무한대의 지원을 받는 칭화유니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한 것일까요? 미국에 맞선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내거는 것이 애국으로 인지되면서 각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중복 과잉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칭화유니가 은행의 자금을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에 대한 근본도 없는데 중국 정부 자금만 믿고 계획 없는 투자와 방만한 경영을 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배경들로 칭화유니그룹은 결국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주요 기업들의 디폴트 현상은 글로벌 시장을 두고 경쟁하던 한국 기업들에게 반사 이익과 함께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유니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을 향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한국 증시의 수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은 올해도 여전히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짜는 데 바쁜 계획경제 우위 국가입니다. 중국은 통화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정책을 펼치는 나라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잉 재정정책에 대한 후유증은 방만한 재정투자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채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국유와 기업의 빚은 곧 정부의 부채로 이어집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이 결국 중국 국영기업들의 연쇄 파산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칭화유니그룹에 이어 중국이 지난해 부실 사태로 국유화시켰던 바오샹 은행도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오샹 은행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9개의 유령 회사들을 설립하고 이들을 이용해 1,560억 위안을 차입했다가 부실이 심각해지자 중국 금융당국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5월 바오샹 은행을 인수했고 아예 국유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파산을 하게 된 것인데요. 국유화된 은행을 파산시킨 것은 중국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일 BMW의 합작 파트너인 중국 국영자동차 회사 화천그룹도 파산했습니다. 화천그룹은 랴오닝성 정부가 80%의 지분을 가진 국영자동차 회사입니다. 화천그룹의 주력 브랜드인 중화는 올해 들어 한 달에 겨우 500대를 팔 정도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 결과 화천그룹은 10월 하순 만기가 돌아온 10억 위안 규모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의 국유 기업들처럼 알리바바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경쟁력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몰락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국 내 기업들의 디폴트만 해도 골칫거리이지만 대외적으로는 1대1로 사업의 부실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1대1로에 참여한 잠비아가 국가 디폴트를 선언을 하며 충격을 더했었죠. 중국은 잠비아가 보유한 해외 채무 120억 달러, 한화 13조 원 가운데 30억 달러, 한화 3조 3천억 원을 빌려준 주요 채권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재정 여건이 안 좋았던 잠비아는 중국 주도의 1대1로에 참여하며 부채가 폭증했습니다. 중국은 6개월의 지급 연기를 허용했지만 빌려준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의 1대1로가 2013년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1대1로를 통해 북미와 유럽에 대항해 중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빈국의 거액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서구권만큼 개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 디폴트 선언을 한 잠비아와 마찬가지로 앙골라, 에콰도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중국개발은행, 중국진출구은행 등 국영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설상가상 코일9 사태와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속에 중국 정부의 자금 조달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도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뇌혈관벽에 문제가 있어서 입원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의 상황이면 스트레스로 쓰러질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핵심 기업들과 핵심 사업들, 나아가 국가 주석마저 휘청거린다는 이야기가 도는 지금 2021년에는 중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